슈틸리케호의 두 차례 평가전, 저도 무척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황금축구화도 바로 그 대표팀 평가전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결과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지난 10일에 슈틸리케 감독이 한국 대표팀 지휘봉 잡고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쵸? 파라과이를 상대로 천안종합운동장에서 평가전을 치렀었는데요. 네. 그 경기에서는 선발 명단에 예상치 못한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네. 공격 쪽에서 제로톱을 구사하는 네. 그러면서 아기자기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결국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네. 전반 27분에 김민우 선수가 그리고 바로 5분 후인 전반 32분에 남태희 선수가 골을 기록하면서 파라과이를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경기였죠. 코스타리카와의 경기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는데 이 경기는 이제 기존에 좀 활용했던 뭐 이청용, 손흥민 이런 자원들을 선발로 출전시켰고 네. 이제 이동국 선수가 또 선발 출장을 했어요. 그런데 0대1로 뒤진 상황에서 이동국 선수가 동점골을 기록했지만 결국 후반에 두 골을 내주면서 맞아요. 1대3으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저도 특히 코스타리카전을 보면서 북중미의 강호 코스타리카가 괜히 피파 랭킹 15위가 아니구나, 또 지난 월드컵 8강에 진출한 팀이구나라는 거를 좀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코스타리카가 북중미의 강호라는 이름을 듣기에는 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사실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시차 적응에 문제가 있었고 세대 교체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기력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네. 코스타리카는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8강에 진출한 전성기 멤버들이 모두 네. 출전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코스타리카가 강한 압박 그리고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에게 3대1로 승리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재미난 점은 월드컵 때는 코스타리카가 핀토 감독 밑에서 선수비 후역습으로 재미를 봤다면 네. 지금은 완초페라는 코스타리카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감독으로서 지봉을 잡았거든요. 네. 굉장히 공격적인 팀으로 변모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타리카가 지난 월드컵에서 딱 두 골만 내줬어요. 그래서 네. 수비가 강한 팀이었는데 뭐 플레이 스타일이 좀 변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또 안정적인 그 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날 경기에서 우리가 뭐 비록 뭐 패배를 당했지만 후반 중반 들어서 주도권을 또 잡는 모습도 있었고 한 골을 기록하는 모습도 있었고 해서 꼭 이 패배가 실망스럽지만은 않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파라과이전을 통해서 좀 잃었던 자신감을 대표팀이 좀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코스타리카전에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파라과이전에서는 일단은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땐 벤치 멤버라고 생각했었던 조영철이라든가 네. 남태희라든가 김민우라든가 그리고 뭐 곽태희, 김기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신감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코스타리카전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전 선수다 생각하는 선수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다만 네. 수비 쪽에서의 문제, 또 하나는 곳곳에서 세부 전술에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동국 선수가 득점포는 가동했지만은 공격 전체적인 영향력이 좀 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선에서 남태희 그리고 손흥민이 호흡적인 측면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공격적으로 전진했을 때 과연 장현수라든가 한국영이 혼자서 그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커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다 드러났거든요. 네. 어떻게 본다면은 경기력 자체는 만족하지만은 네. 앞으로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숙제를 한아름이죠. 한다름이 네. 아니라 한아름 얻은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숙제는 숙제지만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을 많이 봤던 평가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항상 고정된 전술에 고정된 선수들만 좀 출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 경기를 통해서 대표팀의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없다라는 걸 좀 확인한 한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민우, 남태희, 조영철 이런 선수들이 그 전까지는 그렇게 중용받지 못했던 선수들이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김진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김신욱이나 이근호처럼 이번에 불리지 못한 선수들이 또 굉장히 또 이렇게 긴장도 할 것이고라고 해서 굉장히 이런 경쟁력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개인적으로 송이현과 아주 친한 박주호 선수가 지난 코스타리카전에서 발목에 좀 부상을 당했다고요. 네, 요즘에 친한지 잘 모르겠어요. 연락 안 카톡 하세요? 보내도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진짜요? 그런데 그 오른쪽 발목 염자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발목이 약간 돌아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큰 부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박주호 선수가 쓰러지자마자 교체 사인을 낼 정도니까요. 통증은 네. 굉장히 컸던 걸로 보이는데요. 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큰 부상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통증 부위가 좀 크기 때문에
일단은 몇 경기 정도는 출전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부 분데스리가 팬들은 네. 코스타리카의 왼쪽 수비수 후니오르 디아스랑 박주호랑 소속팀 마인츠에서 주전 경쟁을 하거든요. 네. 가지고 아니 이것은 후니오르 디아스의 주전 도약을 위해서 네. 일부러 태클을 깊게 한 것 아니냐 아. 이런 의문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웃겼어요, 웃죠. 네. 이 방송이 코스타리카로 나갔으면 좋겠네요. 근데 어쨌든 박주호 선수가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뭐 어쨌든 슈틸리케 감독이 베테랑 감독인 만큼 이번 평가전을 통해서 우리 축구 팬들이 좀 기대하는 모습에 부응해줬던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살짝 이 부분은 좀 아쉬웠다. 이 부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세트피스였던 것 같아요. 세트피스. 왜냐면 이 전까지 세트피스를 다 이제 기성용 선수가 담당을 했고 그래서 날카로운 모습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성용 선수의 좀 신장을 활용하고 몸싸움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성용 선수를 이제 전방에 포진시켜 놓고 뭐 손흥민이라던가 뭐 남태희, 김민우 이런 선수들이 뭐 코너킥, 프리킥을 이제 담당했는데 네. 그러면서 결국은 기성용도 활용하지 못하고 네. 날카로움도 좀 덜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또 평가전에서는 기성용을 다시 좀 전담 키커로 쓰는 걸 또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던 그런 평가전이었습니다. 네. 송 의원은요? 저는 집중력이요. 집중력. 전반전을 마지막에 이동국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1대1로 맞췄다면 네. 후반 초반에 집중력을 높이면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 그니까요. 있었거든요. 네. 근데 후반 초반에 수비 쪽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실점하는 장면이 있었고 2분 만에 네, 실점을 했죠? 사실 그 실점이 승패를 가르는 시점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 슈틸리케 감독이 그 실점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집중하고 침착하라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루어내지 못한 선수들에 대해서 좀 불만이다 이런 정도가 얘기 나왔을 정도로 네. 수비 집중력은 끝까지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경기 시작하고 경기 끝나고 요 시점이 매우 중요하죠. 네. 그런 부분에서 아쉽습니다. 네, 두 분이 뭐 살짝 아쉬웠던 부분, 이번 대표팀 평가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음 달 14일과 18일에 열리는 요르단과 이란과의 경기, 또 점검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 경기도 좀 많은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작이 좋았던 만큼 나머지 경기도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잘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